자, 다시 이제 정통 아인슈타인 세오리로 들어가서 스페셜 렐러티비티로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는 4차원에서의 그 플랫한 스페이스에서의 평평함을 얘기해주는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2차 면에서 여기가 평평하다면 이 두 점 사이 거리 ds의 스퀘어는 dx 스퀘어 플러스 dy 스퀘어라고 하는 이렇게 1대1로 되어 있는 매트릭을 갖고 있는 이러한 형태가 되지만 이 자체가 막 휘어지고 복잡해지면 결국 이런 형태가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바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는 시간까지 포함해가지고 플랫한 스페이스. 이런 플랫한 스페이스는 유클리디안 세계에서 봤을 때는 얘는 결국 R2 스페이스에서의 플랫한 스페이스를 얘기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Rn, n차원이 돼버리게 되면, 유클리드 n차원이 돼버리면은 ds 스퀘어는 플랫한 경우에 dx1의 스퀘어 플러스 dxn의 스퀘어, 그죠?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일반적으로. 자, 그런데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는 속칭 얘기하는 이 로렌츠 변환이, 그러니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 x제곱 더하기, 자, 이제 간혹가다 c를 그냥 1이라고 좀 쓸 거예요. 자, c를 1이라고 쓰는 유니트는 이론 물리학자들이 제일 많이 쓰는 건데, 우선은 c가 좀 있어봤자 달고 다녀도 큰 역할 안 하니까. 그럼 왜 c는 그렇게 큰 값인데 1이라고 두느냐? 그래서 단위를, 광속이 최대값이니까 광속을 1이라고 두면은 딴 속도는 굉장히 작아지죠. 예를 들어서 옛날에 비트코인 한참 올랐을 때 1비트코인을 갖고 있는데 중국집 가서 짜장면 한 그릇 비트코인으로 주세요. 그러면은 짜장면 값은 0.000000000002 비트코인입니다. 이렇게 계산했을 거라고. 오케이? 지금 그 정도까지는 안 되지만은 어찌됐든 간에 비트코인, 당시에는 1비트코인이 한 2천만 원 한데도 있었으니까, 그럼 짜장면을 2,000원 넘겠구나. 4,000원이라고 치고 하면은 0.000000 비트코인이 되는 거죠. 오늘 지출이, 그죠? 그러니까, 단위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갖다 저렇게, 만약에 맥시멈이 없을 때는 모르는데, 속도라는 놈의 맥시멈이 있기 때문에 맥시멈을 1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죠? 우리가 애들을 그 학점을 매기고 상대평가를 할 때 기준시키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1등을 꼭 100점으로 만들지 않아도 돼요. 그냥 1등을 그냥 1점을 줘도 돼요. 나머지는 소수점으로 나오게 될 테니까. 마찬가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니까 저걸 하면은. 그래서 광속을 1로 두는 거는 우리가 피직스를 좀 더 빨리 보기 위해 가지고 그냥 C를 1로 두는 계산을 많이 해요. 계산이 지저분하니까. 자, C를 1로 두는 그런 경우에 그냥 C를 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죠. C제곱, T제곱, 이런 스타일이 되겠지. 속도에다 시간을 곱해야 거리 차원이 나오게 되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를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의 인베리언트하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누구를 인베리언트하게 만들고 있냐면은 결국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C제곱 T제곱을 인베리언트하게 만들죠. 그죠? 근데 얘를 인베리언트하게 덧셈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얘를 인베리언트하게 만든다라는 얘기는, 얘를 불변케 만드는 변환이라는 얘기는, 얘가 불변이면은 X제곱 마이너스 C제곱 T제곱도 불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력을 하는 사람, 최근에 와서는 좀 통일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지만은 스페셜 렐러티비티를 이용하는 사람은 고집들이 심해가지고 한번 공부했을 때에 자기 고집대로 그대로 논문을 쓴, 심지어 교과서를. 그래서 학계에서 통일하라는 얘기도 못해요. 그래서 그냥 책의 서두에 프리퍼스라든가 아니면 첫 장에 나는 이러한 매트릭을 사용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다른 문헌을 참고를 할 때 민코프스키 스페이스, 즉 4차원 시공간에서 두 점 사이의 미소거리, 즉 4차원 시공간, 평평한 시공간이에요.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는. 그래서 C제곱 dt 스퀘어 마이너스 dx제곱 마이너스 dy제곱 마이너스 dg제곱이라고 쓴 책들도 있고요.
또는 마이너스 c제곱 dt의 스퀘어 플러스 dx의 스퀘어 플러스 dy의 스퀘어 플러스 dg의 스퀘어 이런. 자, 얘를 뭐냐면 푸마마마 노테이션이라고 얘기하고 얘를 마푸푸푸 노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닥 중요치는 않은데 어찌됐든 어떤 경우에는 이 노테이션을 쓸 때가 편하고 이 책에서도 번갈아 가면서 써요. 처음에 강의 부분에서는 아마 푸마마마를 쓴 걸로 내가 기억을 하는데 뒤에 블랙홀을 다룰 때는 스페이스 파트가 플러스가 나오도록 해주고 싶어서 구자 표기를 쓰고 싶어서 마푸푸푸 노테이션으로 또 바꿔요. 근데 푸마마마 노테이션으로 하든 마푸푸푸 노테이션을 하든 피지컬 오브저버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관측되는 양의 변화는 없어요. 그냥 컨벤션을 달리 쓴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면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이 ds 스퀘어가 결국 로렌츠 변환 불변 거리예요. 그러니까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나 정지해 있는 관찰자나 똑같이 측정되는 거리 요소, 길이 요소가 된다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바로 저 DS를 써줘야 된다는 얘기가 되죠. 제너럴 렐러티비티로 가게 되면은 이제 등속도 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로컬 시오리가 되죠. 이제 결국 자기가 처한 상황에 따라서 얘기하는 문제가 되는 거고, 스페셜 렐러티비티 같은 경우는 결국은 등속도로 관찰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관성계가 되는 거죠. 등속도인 모든 움직이는 것들은 어느 방향으로, 그러니까 등속도로 움직이는 모든 개들은 다 나가서 이퀴밸런트한 그런 케이스가 되는 경우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민코프스키 스페이스는 결국 이러한 평면에 시공간적인 시그너처를 갖고 있는 대응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면 될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식에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줄 수가 있게 되냐면, 자, 이제 타임이라는 친구가 변하기 때문에, 타임이라는 친구가 변해요. 그래서 어떤 양을, 타임에 대해서 정의를 할 때 이 정지 관찰자랑 속도 V로 움직이는, 등속도로 움직이는 관찰자 사이에 타임이 달라. 그러면은 뭐가 안 되냐면 물리가 안 만들어져, 이제. 물리가 안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이 친구한테나 똑같이 결정되는 새로운 타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돼요. 그것을 우리는 불변 시간, 인베리언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베리언트 타임이라는 친구를 인베리언트한 랭스로부터 적용을 찾아줘야 된다. 그러니까 인베리언트 타임 인터벌이 되겠죠. 인베리언트 타임 인터벌. 그러면 이 d 타우라는 이 친구의 스퀘어를 어떤 식으로 정의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쟤를 거리의 제곱이니까 속도의 제곱으로 나눠서, 그래서 결국 ds 스퀘어를 c 스퀘어로 나눠, 즉 dt 스퀘어 마이너스 c 스퀘어 분의 1에, 만약에 푸마마마를 쓰면은 dx 스퀘어 플러스 dy 스퀘어 플러스 dg 스퀘어, 푸마마마를 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관측자의 영향을 받지 않는 이러한 케이스가 될 거고, 그러면 얘는 뭐가 되냐면은 결국 dt의 스퀘어로 묶어내면은 1-c제곱분의 1하고 dx dt의 스퀘어, 그 다음에 dy dt의 스퀘어, 그 다음에 dg dt의 스퀘어, 자, 이러한 형태로서 쓰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d 타우라고 하는 것은 결국 dt에다가 루트하고 이러한 시간을 갖고 있는 친구가 움직이고 있는 속도를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렇죠? 이 t랑 이 x, 즉 프랍이 없는 이 친구는 한 특정한 어떤 속도로 움직이는 그 이너셜 프레임 관성계에서 정의된 좌표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dt라는 간격을 갖고 있는 친구 관찰자가 움직이는 속도죠. x방향 속도의 제곱, y방향 속도의 제곱, z방향 속도의 제곱이니까 그죠? 그래서 1-c제곱분의 1의 v제곱, 즉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 팩터가 나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로부터 우리가 이건 지금 뭘 쓴 거냐면 푸마마마 노테이션을 써서 푸마마마 노테이션을 썼을 때 dt라고 하는 친구는 바로 뭐가 된다? dt는 이걸로 나눠주면 되니까 결국 gamma의 d 타우 이런 형태로 써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마프푸프 노테이션을 써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는가? 마프푸프 노테이션을 쓴다 하더라도 마프푸 노테이션을 써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프푸프 노테이션은 d타우 스퀘어를 우리가 마이너스 c제곱분의 1하고 ds 스퀘어로 정의를 해줘요. 마프푸프 노테이션은. 자, 이것은 마이너스 c제곱분의 1하고 마이너스 c제곱 dt의 스퀘어 플러스 dx의 스퀘어 플러스 dy 스퀘어 플러스 dg의 스퀘어 이런 식으로 된다. 자, 그러면 왜 여기에서는 왜 마이너스로 정리해주고 여기서는 왜 플러스로 정리해주느냐? 그것은 요게 지금 물체가 움직이고 있는, 그죠? 로켓이 움직이고 있는 속도란 말이에요. 관성계가 움직이고 있는 속력의 제곱이죠, 그죠? 근데 관성계가 움직이고 있는 지금 내가 로켓을 타고 우주를 여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t와 x, y, z라고 하는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는 거죠, 그죠? 시공간 빈kov스키 코디네이트를 갖고 있는 거. 그런데 내가 아무리 빨리 움직이려고 해도 광속을 넘을 수가 없거든, 그죠? 그러니까 광속을 넘을 수 없다는 얘기는 c제곱분의 광속의 제곱분의 이놈 지금 달리는 놈의 속도, 그러니까 이것이 1보다 작다라는 얘기가 된다는 얘기죠. 1보다 작으니까 얘가 항상 플러스예요, 그죠? 그럼 여기도 어떤 실수인 양의 제곱이 되고 실수인 양의 제곱에 플러스가 돼야지만 결국은 복소수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해보면 만약에 플러스로 해버리게 되면 뭐가 나오냐면 한쪽은 플러스가 한쪽은 마이너스가 나온다고. 그 얘기는 뭐냐면 dt는 실수인데 d타우는 순호수가 나오게 되는 그런 해프닝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마이너스로 잡아줘야 돼요. 마프푸프 컨디션에서, 마프푸프 시그너처에서는, 아니, 마프푸프 컨벤션을 쓰면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돼요. 바로 이렇게 컨벤션을 잡아줬기 때문에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dt 스퀘어 마이너스 c제곱분의 1하고 결국 dx 스퀘어 플러스 dy 스퀘어 플러스 dg 스퀘어 이런 식으로 똑같은 경우가 나타나요. 그래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토론을 할 때에는 주로 여러분들이 뭐 책에 따라서 푸마마마를 쓰든 마프푸프를 쓰든 항상 이 물리적인 양이 얘도 실수가 나와줘야 되고 얘도 실수가 나오도록 그런 식으로 정의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통일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상대론을 갖고 연구를 하던 사람들이 노테이션을 만들 때에 민콥스키의 논문을 민콥스키는 아인슈타인 바로 대학교 교수 지도 교수가 아니라 대학교 때 교수님이죠. 민콥스키가 아인슈타인이 에테아 들어가서 열심히 수학과 물리를 배웠던 사실은 이제 수학자인데 스위스 에테아의 그 당시에 유명했던 교수인데 아무튼 아인슈타인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랬는지 몰라도 저러한 민콥스키의 스페이스라는 것을 갖다가 연구를 하게 된 거고 그래서 반드시 실수 이런 형태가 나오도록 해준다. 자 어찌됐든 간에 그러니까 푸마마마 노테이션이 됐던 마프푸프 노테이션이 됐든지 간에 세 개는 같은 시그너처는 사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는 다른 시그너처를 갖고 있다는 거. 이것은 굉장히 상대성 이론을 유클리드 이론보다 어렵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또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소설 속의 차원을 하나 더 늘리는 4차원 얘기들은 시간과 관련된 4차원이 아니라 유클리드 4차원 확장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를 더 하이퍼큐브라든가 아니면 소위 얘기하는 4D 스피어라든가 이런 것들은 공간적으로 한 차원이 더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그 공간적으로 한 차원이 더 있는 것은 얼마든지 n차원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시그너처가 없는 세어리가 돼서 그냥 시그마를 조금 더 위로 보내주면, 시그마 할 때 상한을 위로 올려 보내주면은 간단한데, 아인슈타인 세어리는 바로 요 시그너처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자, 그래서 속칭 얘기하는 아인슈타인 세어리에서는 뉴턴 세어리에서는 속칭 얘기하는 t가 필요가 없어요. 왜? 종속 변수가 되니까. 따라서 x, y, z 이렇게 되는.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x1 얘를 x2 아니면 x3 이런 식으로 써줘도 상관이 없죠. 이럴 때 이 첨자를 갖다가 이런 첨자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에 주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뉴턴 역학에서는. 온도랜다. 시간이 안 변하기 때문에. 근데 아인슈타인 세어리에서는 이제 시간까지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x, y, z 이렇게 시간까지 끌어들여줘야 된다는. 근데 얘는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고 얘는 시간의 차원을 갖고 있으니까 길이의 차원을 갖고 있는 제4의 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시간의 차원에다가 광속을 곱해서 제4의 차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래서 결국 아인슈타인 세어리를 갈 때에 이제 노테이션은 어퍼 인덱스가 있는 경우랑 로어 인덱스가 있는 경우를 반드시 구분을 해줘야 돼요. 자, 우선은 그냥 푸마마마 컨디션인 경우를 갖다 얘기를 할게요. 푸마마마인 경우를. 자, 이럴 때 어퍼 인덱스를 x의 제로, 첨자가 위에 있어요. x 제로. 요것을 우리는 t라고 정의를 하고, x1 첨자가 위에 있다는 이것을 기존의 x 좌표, 그 다음에 x2를 기존의 y, 그 다음에 x3가 바로 기존의 z 좌표, 이런 식으로 적어줘. 그러면 얘네들을 다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고 쓰게 되냐면은 얘를 x의 뮤 이렇게 쓰는 거죠. 이제 이 뮤는 0, 1, 2, 3. 그리고 우리가 광속 C는 그냥 1로 두는 그런 케이스를 생각해 봅시다. 광속 C는 얼마든지 우리가 단위에 따라서 집어넣어 줄 수가 있어요. 실제로 보면은 이론 물리학자가 논문을 쓸 때는 C를 1로 두고 많이 계산을 해. 그 얘기는 뭐냐면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에 관심이 있는 게 이론 물리학자예요. 만약에 퓨어리. 그럼 또 이 실제 관측을 해야 되는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거 뺀 걸 되게 싫어해요. 왜? 파이널 리절트에 C도 빠지고 하바도 빠지고 다 빠져버렸어. 모든 게 다 빠져버리고 뭐 이렇게 일로 둔 게 많아. 그럼 다 일로 넣어가지고 그러니까 풀리느냐 안 풀리느냐 수학적으로 자꾸 안 풀렸던 문제를 자꾸 풀려고 노력하는 게 조금 이런 이 수리물리학자들이나 이론물리학자들의 주특기라면, 이게 직접 관측을 해가지고 비교를 해야 되는 사람, 계산기 눌러가지고 실제 수치를 광속 집어넣고 해가지고 도플러 효과에 의한 파장 변화를 갖다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이 빠진 게 많으니까 도대체 뭘 메꿔 넣어가지고 내가 비교를 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되게 싫어해요. 또 고체 이론하는 사람들과 고체 실험하는 사람들도 항상 마찰 빚는 것 중에 하나가, 고체 이론하는 사람들이 또 하바를 일로 두고 다 계산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하면 실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계산기 또 들고 또 안 나오거든. 그런 걸 굉장히 싫어한다는 얘기. 원래 이제 사실 C = 1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원래 C를 다 집어넣어 주고 하는 것이 좋은데, 이론학자들이 많이 줄여서 쓰니까 이 책에서도 막 넣었다 뺐다 막 이런 식으로 해요. 중요할 때만 C를 넣어주고 중요치 않을 때는 C를 빼주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소위 얘기하는 로어에 대해서 푸마마마를 갖다가 잡아줬다라는 얘기는 결국 푸마마마 컨디션, 소위 얘기하는
로 인덱스 아래쪽으로 만약에 보냈을 때 여기 플러스 이게 타임이에요. 타임 x, y, z. 즉 아래쪽으로 보내도 그냥 플러스다. 시그너처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잡아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약속은 바로 뭐냐면 x의 제로가 밑으로 들어갔을 때 이게 t가 된다는 얘기. x1은 뭘로 잡아주느냐? 마이너스 x로 잡아준다는 얘기. 오케이? 마이너스로. 그 다음에 x2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 y로, x3라고 하는 친구는 마이너스의 z로 잡아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 얘기는 지금 우리가 푸마마마 컨디션으로 가면은 푸마마마 컨디션으로 갔을 때에 x0는 x의 제로랑 같다는 뜻이고 플러스로 유지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인슈타인 컨벤션에서 시그너처 때문에 보통 그리크 레터를 쓰는 경우 뮤, 뉴, 시그마 이런 것들을 간혹가다 AB도 쓰긴 쓰는데 이것은 4차원 인덱스를 의미를 해요. 즉 0, 1, 2, 3. 그 다음에 로마 인덱스, 그러니까 IJK를 쓰는 경우에는 주로 뉴턴 인덱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공간만 얘기하는. 그래서 여기 요 세 인덱스가 바로 i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xi는 이런 것 같아요. 마이너스 xi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i는 1, 2, 3이에요. 그래서 스페이스 파트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이 그래비티, 제너럴 렐러티비로 가기 위해서 결국 얘는 어떤 노테이션이 되냐면은 결국 x0, x1, x2, x3는 x0, x1, x2, x3와 매트릭스 릴레이션이 있다는 거죠. 어떤 1, 0, 0, 0, 0, 마이너스 1, 0, 0, 0, 0, 마이너스 1, 0, 0, 0, 0, 마이너스 1. 오케이? 그죠? 그래서 얘를 우리는 에타 뮤뉴라고 하는 이러한 매트릭스로 생각을 한다는 얘기. 즉 다시 말해서 에타의 00 성분은 1이다. 에타의 01 성분은 0이죠. 그죠? 그럼 에타의 11 성분은 마이너스예요.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의 노테이션을 하면은 이 식은 어떻게 쓸 수 있게 되냐면은 x의 upper mu라고 하는 친구는 결국은 에타의 mu, nu하고 그 다음에 x의 아래쪽에 있는 인덱스랑 같아지게 된다. 그죠? 자, 지금부터 쓰는 반복된 첨자가 페어가 나오게 되는 경우는 전부 다 시그마가 생략되어 있다는 서메이션 컨벤션을 쓰게 돼요. 즉 서메이션 컨벤션을 우리는 흔히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고 얘기하는데,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론 쪽으로 가면서 계산하면서 이 시그마 쓰다가 미쳐버리겠다 그래서 시그마를 다 안 쓰기 시작했죠. 시그마 A는 0서부터 3까지, 시그마 B는 0서부터 3까지. 시그마 쓰다가 지치니까 야, 이거 시그마 안 써도 구별되잖아 이래가지고 아인슈타인이 자신의, 그 당시 뭐 컴퓨터도 없었겠다, 매스메티카도 없었겠다. 사실 뭐 내가 대학원 때도 매스메티카 없었으니까 팔절지 똥종이 갖다 놓고 그때는 눈이 좋아서 글씨 깔끔하게 쬐끄맣게 써가지고 계산을 했는데, 이런 것들을 공부할 때는 왜 조그맣게 써야 안 넘어가거든. 한 줄에 끝나거든. 이 글자가 커지면은 이게 도대체 식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막 한 줄을 넘겨버리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아인슈타인이나 뭐 뉴턴이나 할 것 없이 거의 하루 종일 아마 팔절지 똥종이 갖고 씨름하던 내 친구는 아니구나. 아무튼 사람들이에요. 어쨌든 한 12년 아인슈타인은 출근하고 강의하고 집에 가면 어디까지 계산했지? 거기서부터 다시 계산하는 거죠. 뉴턴도 마찬가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뭐 뉴하고 뉴가 두 개나 들어갔는데 두 개 이렇게 페어로 들어가면 이거 시그마 뉴 이꼴 0부터 3까지가 생략되어 있는 걸로 하자라는 게 아인슈타인 컨벤션이라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넣어서 계산해 봅시다. 그러면 x의 제로승은 시그마 뉴 이꼴 0서부터 3까지 에타의 0 뉴
x new. 이것은 에타의 00 x0, 에타의 01 x1, 에타의 02 x2, 에타의 03 x3. 오케이? 근데 에타는 대각행렬이라 에타 01, 에타 02, 에타 03 다 빵이죠. 그죠? 빵, 빵, 빵 줄이고. 에타 00은 1이죠. 그러니까 바로 x0라는 식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위첨자를 아래첨자로 스페셜 렐러티비티에서 바꿀 때 이것이 이제 에타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인데 여기가 이제 지저분해지면은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이 돼요. 여기가 지저분해지면은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으로 갔을 때는 이제 에타라는 친구를 안 쓰고 우리가 G 뮤뉴라는 친구. 그 G 뮤뉴를 잘 선택하면은 블랙홀이 만들어지는 거죠. G 뮤뉴를 잘 선택하면. 또 G 뮤뉴를 잘 선택하면은 회전하는 블랙홀이 만들어지기도 하고. 혹은 G 뮤뉴를 잘 선택을 하면은 전기를 띤 블랙홀을 만들 수도 있어요. 최초의 블랙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영화 속에 많이 나오는 슈바르츠 실드 블랙홀은 정지해 있는 공 모양의 블랙홀이에요. 그래서 매트릭 잡기가 제일 쉬워요. 그거 아주 슈바르츠 실드가 군 생활을 하면서 아주 재밌게 잡은 최초의 블랙홀 솔루션.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가 되냐면 G00, G01 해가지고 16개 중에서 적당히 잘 잡아서 블랙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게끔 매트릭을 잡아주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뭐냐면 아인슈타인 상대성 이런 공부는 노테이션만 잘 이해를 하고 나면은 나머지는 매스메티카로 짜면은 논문 쓸 수 있어요. 매스메티카로 다 짜두면. 즉 다시 말해서 아래첨자를 위첨자로 바꿔주는 이런 이 방법의 룰을 매스메티카한테 우선 프로그램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의 서메이션 컨벤션은 우리끼리는 지금 통하지만 컴퓨터에서는 안 통해요. 그러니까 매스메티카에서 썸이라는 명령을 넣어줘야 돼. 0부터 3까지, 오케이? 매스메티카가, 너 서메이션 컨벤션, 그건 인공지능 수준이지 매스메티카가 아니라는 얘기죠. 썸이라는 명령을 다 넣어줘서 다 짜줘야 되고, 미분하라 뭐 다 짜주고 하면은, 이제 뭐냐면 인풋 데이터로 G 뮤뉴만 생각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 G 뮤뉴를 갖고 자기가 16개를 초이스를 해보는 거지. 16개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이폴을 갖고 있는 블랙홀이 나왔어요. 다이폴 블랙홀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럼 논문이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논문이 되는 건 아니지만 일반은 아니니까 어찌됐든 간에 자신의 블랙홀. 그래서 블랙홀은 계속 그렇게 지금 매트릭 변화를 통해서 사람 이름들이 처음에 나왔던 슈바르츠실드, 그 다음에 커르, 아까 전화가 있는 블랙홀, 노르드슈트롬, 기타 등등 최근까지 계속 나오고 있어요, 논문들이. 근데 이제는 그냥 R 그래비티 갖고, 아인슈타인 그래비티 갖고 블랙홀이 많이 안 나오니까 또 이론가들이, 중력하는 이론가들이 FR 그래비티 갖고 R 제곱까지 나와서 또 블랙홀 찾아내고 있는. 자기 이름 한번 붙여올려요. 어쨌든 최초로 붙는 경우가 제일 심플하지만 제일 위대해요. 슈바르츠 실드 같은 경우. 나중에 우리가 수업에서 보겠지만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아직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안 가고 아까 얘기한 대로 X 뮤가 그 다음에 에타 뮤뉴, X 뉴 이런 식으로. 요거는 이제 우리가 반대로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X 뮤는 에타의 뮤뉴, X 뉴 이렇게 쓰기도 해요. 쟤는 바로 다이아고날 매트릭스이기 때문에 역행렬하고 자기 자신하고 같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 푸마마마 노테이션을 썼을 때의 케이스를 얘기하게 된 거고 또 마프푸프 노테이션을 쓰면은 우리가 달라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간혹가다 이 책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던 이 노트가 푸마마마랑 마프푸프가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그 이해하라는 뜻에서 두 노테이션을 다 얘기를 해준 거예요.